화면 보이시죠? 자, 오늘이 1월 31일이에요. 새해가 밝은 지 딱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2023년을 시작하면서 유산화 비즈니스 진짜 제대로 비즈니스답게 해보자. 그래서 성장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이어리라고 우리 그렇게 서로 결단도 하고 약속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1월 31일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나의 다이어리는 안녕한지 한번 점검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님들의 다이어리는 안녕하십니까? 자, 한 달 동안 다들 다이어리 활용에 분명히 집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어떤 분들은 익숙치 않아서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다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 활용하라는 것도 알았고 방법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왜 해야 되는지부터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 그래 하라는 건 알겠는데 뭘 하라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다이어리를 쓰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 소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현재 다이어리를 쓰시고 있는 것 중에서 자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혹시 내가 이 다이어리를 일기, 그날의 기록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나 계획 설정을 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기로 쓰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선 액션 후 다이어리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이어리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일기, 그쵸? 일기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할지, 내가 목표가 뭔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즉 무엇을 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다이어리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다이어리의 의미는 스케줄러나 플래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리를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내 일주일의 계획, 하루의 계획을 미리 다이어리에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 중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빼고 유산화 일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주부로서 아니면 아내, 엄마로서, 딸로서 아니면 무슨 본업의 사장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등등등 너무나 내가 선택한 그 롤들이 많이 있어요. 그 롤에 맞는 일들을 빠짐없이 해내려면 결국 어떤 게 돼야 되냐면 바로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유산화 안에서 정해진 시스템 일정, 내가 계획한 미팅 일정, 파트너의 후속의 시간, 강의 듣기, 책 읽기 등등 반드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루틴을 만들어서 다이어리에 미리 써두셔야 추가적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무엇을 했는지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두셔서 다이어리를 쓰시는 거, 이것이 제가 준비한 체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예요. 자, 다이어리에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썼고 또 그날 저녁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점검을 하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수평 성장, 수직 성장, 어디에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세요. 자, 수평 성장, 수직 성장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한 번 더 저희가 짚어드릴 거예요. 자, 안다고 치고 먼저 수평 성장의 시간을 많이 써야 맞는 걸까요? 수직 성장의 시간을 많이 써야 잘하는 걸까요? 자, 들리는 목소리는 없지만 다들 당연히 둘 다 필요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내려가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점검 포인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무엇이 아이고 먼저 나왔네요. 무엇이 수평 성장이고 무엇이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일지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먼저 하나 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는 오늘 파트너의 맵 상담을 했다.
이거는 수평 성장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수직 성장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아요. 안 보이지만 저는 일단 답을 생각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 저희 소비자 관리 톡방이죠. 온 건방에 내 지인을 초대했다. 이것은 수평 성장일까요?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일까요? 자, 명확하게 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수평 성장과 수직 성장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직 성장이에요.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들은 판매나 실적, 즉 나의 인컴 관리에 포커스가 된 모든 행동들을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들이에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쇼더 플랜, 소비자 미팅, 그다음에 관계식, 또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이에요. 스폰서와 파트너 소통, 당연히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이고요. 후속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후속 또는 파트너 후속. 자,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나 SNS를 하는 것들도 왜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나 SNS 통해서 제품 또는 이 사업에 대한 메리트를 전달해서 결국 나의 인컴을 올리기 위한 어떤 액션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이에요. 매일같이 다이어리를 펴서 목표 설정을 보고 허브를 켜서 맵을 그려보고 어디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야 내가 이번 주에 목표로 하는 수당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계획을 짜는 거. 그것 또한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보다 훨씬 다양하구나 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다소 안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수평 성장은 어떤 걸까요? 수평 성장은 수직 성장을 위해서 바탕이 되어야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다른 일과 유사나의 일은 다르죠. 그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다른 일들은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이 되고 갖추어야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해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통과를 해서 배치를 받아야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죠. 그렇기 위해서 뭘 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요. 알아야죠. 어떻게 일을 할지 실무 이전에도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준비가 돼서 합격을 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근데 유사나의 일은 시작과 동시에 배움을 같이 동시에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수평 성장에 관한 일들입니다.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시스템 참여,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 참여가 수평 성장을 위한 일들이고요. 강의 듣기, 도서를 통한 배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제품 애용 또한 수평 성장을 위한 액션들입니다. 이 수평 성장의 액션들 없이는 그 어떤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도 진행이 되지 않고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 성장과 수직 성장의 밸런스가 잘 맞을 때 우리 이렇게 계단식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에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파트너의 맵 상담을 했다. 오늘 나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요. 이건 수평 성장을 위한 액션이었을까요? 수직 성장을 위한 액션이었을까요? 누가 마이크 켜고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쓰시면 제가 안 보여서. 없어요? 생각해봐. 진영 리더님 웃었으니까. 수직. 정답입니다. 수직입니다. 수직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질문. 이건 약간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온 건방에 지인을 초대했다. 이건 수평일까요? 수직일까요? 수평 겸 수직. 수평 겸 수직. 맞아요. 자, 여기서 얘가 왜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질문이 온 건방에 지인을 초대했다. 끝났어요. 그렇죠? 문제가 초대했다에서 끝났어요. 리더님들이 온 건방의 그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인을 초대를 했어. 초대까지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거기까지는 수평성장이에요. 왜? 온 건방에 그 또는 그녀가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톡방에 지인을 초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고 그것에 맞는 후속을 해주기 위해 좀 더 수월한 후속을 위해서 초대를 한 거죠. 온 건방 초대 이후에 내가 후속을 했다.
가지로 질문을 끝날 수 있게끔 만드셨다면 그건 수평 성장 플러스 수직 성장에까지 시간을 제대로 쓰신 겁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평과 수직 성장에 대한 구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을까요? 자, 명확해지셨다면 본인의 유사나 일과에서 이 둘의 비중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다이어리의 일정을 계획표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무엇을 내가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겠죠. 정리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수평 성장, 수직 성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것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평 성장에 힘을 더 쏟아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있죠. 또 수직 성장에 힘을 더 쏟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에 100% 치중해야 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게 초기 사업자든 골드든 루비든 다이아든 이 둘의 밸런스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나의 유사나 일상이 혹시 건강한 취미로만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 나의 권리 수입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로서 비즈니스답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오늘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점검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1번 포인트였던 선계획 후 액션, 2번 포인트였던 수평, 수직 성장의 밸런스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나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또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이제 계획을 하죠. 누군가 만나 미팅을 하고 셀링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블로그를 하다가 뭐 미팅이 갑자기 캔슬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블로그를 쓰는 시간이 짧아졌어. 시간이 남으면 짬짬이 수평 성장을 위한 강의를 듣는다? 이거 좋은 행동이죠. 짬짬이 나온 시간을 수평 성장을 위해 쓰고 드라마를 본다거나 그냥 혼자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행동을 하는 건 좋은 행동이지만 이건 루틴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엑스트라 보너스의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수평 성장에 대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매일 강의 듣기, 책 읽기의 시간도 내 다이어리 안에, 나의 일과 안에 반드시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권현진 스폰서님께서 그 강의했던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 활용에 대한 그 Q&A가 있었더라고요. 거기 답변을 보면 지금 11년째 사업을 하고 있으신 권현진 스폰서님께서도 아침마다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신대요. 본인의 위치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운을 줘야 해서 깨워주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나아지는 강의를 주로 셀렉에서 들으신대요. 자기의 수평 성장을 위한 강의를 고르는 그 목적 또한 굉장히 뚜렷하죠. 스포너님은 식사를 준비하면서 강의 들으시고요. 욕실에서 샤워하시면서 들으시고요. 또 운전하거나 미팅하는 시간 외에는 만나지 못한 파트너들과 통화로 소통을 하신대요. 이 통화하는 부분 빼고 그건 엑스트라 시간 내에서 소통하시는 거니까 매일 아침 출근 전의 시간을 모두 수평 성장의 시간으로 확보해서 쓰고 계신 거예요. 그게 스폰서님의 루틴인 거예요. 자, 리더님들의 수평 성장을 위한 시간은 루틴으로 만들어져 있으시니까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혹시 문화부에서 진행하는 젤리클을 할 때만 책을 읽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는 월요일 로컬 강의를 듣는 그 11시부터 2시간만이 내 일주일 동안의 수평 성장을 위한 루틴으로 잡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나면 내가 유산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얼만큼 쓰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해서 제가 점검 포인트 3가지를 잡아본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성공자들 다들 다이어리 하는 거니까 3가지 점검 포인트 그렇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스폰서님과 다들 소통하시고 그렇게 2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밤 10시에 얘기하면서 2월 맞이를 이걸 다 준비하고 하라고 하니까 너무 빡세긴 한데 늦어도 내일까지 반드시 3가지 다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